안녕하세요. 주식탁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연휴인데요. 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3월 1일 이후에 이제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어차피 이제 다가서는 결론은 월요일에 있을 거예요. 자, 김현탁 교수가 이제 페시포서스죠. LK99에서 황을 추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조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질의응답을 받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는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축제 기간을 지키는 게 가장 필요했고 지금에 대한 부분에 손실권에서 위치하신 분들은 3월 4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격차는 완벽하게 달라질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축제는 즐기되 과거의 LK99 이 진위 여부를 발생시켰을 때 이때에 대한 부분도 항상 맞아요. 똑같은 등폭만 반복할 뿐이었다라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신성 델타 테크를 최저점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찾아냈고요. 그 영상도 같이 볼 거고 과거의 LK99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가까워질수록 어떤 흐름을 보였으며 자회사의 상장권은 이때 등장을 시키고 상장을 통해서 주가의 부양을 이끌었죠. 자, 역시나 신성 일렉트로닉 이 부분도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과거를 알고 미래를 추종하고 그리고 종목을 찾기보다는 산업군 그 산업군을 찾는 연습을 해라. 자, 무슨 뜻이냐면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3월 4일에 이벤트가 끝났을 때, 예, 맞습니다. 이때 황을 추구한 물질 필시포소스 이 부분을 말한다고 하죠. 목이 좀 안 좋죠? 여러분들 댓글로 파이팅! 이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LK99에 황을 섞은 이 물질에 대한 기업이 분명히 기사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기사화가 되면 결국은 축제를 한번 끝내놓고 황을 다루는 업체가 거꾸로 과거처럼 황산납 관련주가 급등을 하겠죠.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생겼던 이유. 과거는 어땠으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최저점의 주식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2의 신성들타 테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종목을 찾지 말고 산업군을 찾아라라는 그 교육 영상까지도 첨부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오늘 나왔던 특징적인 이슈 한번 보고도 가시죠. 자, 보시게 되면 LK99 연구진 4일 미국 물리학회에서 새 초전도체 물질을 발표한다. 근데 김현탁 교수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자, 어제였죠. 연구의 한 과정으로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아. 학회에서 공중부양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현탁 교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도 역시나 이렇게 빠져나갈 군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방법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닙니다. 자, 보게 되면 41,150원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러면서 점상한가 해외 뉴스 보도, 해외 새해 선물을 주네요. 이게 바로 그 1월 1일 되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건데, 자, 영상을 같이 볼 텐데, 여러분들 신성 델타 테크를 찾아내는 방법은 오르기 전에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2, 3%의 변동폭은 감안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겠대. 보도록 하시죠. 접근 방식이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이게 바로 여의도 타짜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의 주가 상승률과 이 부분의 주가 상승률 그리고 이 부분의 주가 상승률은 특이한 점을 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실 이 신성메탄테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종목이죠? 네,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하는 겁니다.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150원의 영상을 찍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느냐? 최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니까. 자, 봅시다. 부분을 합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초전도체 이야기를 꺼내면서 배터리 통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질이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기사화가 된 다음에 주가의 훼손을 일으키고 다시 내려오고 오르죠. 이벤트니까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역시나 똑같아요. 이석배우에서 등장하는 걸 알지 못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배터리 효율을 높여야 된다. 얘는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성 ST라는 자회사도 최근에 상승에 부각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바로 일전에 이거 정말 여러분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에코프로머티 자 봅시다. 역시나 똑같잖아요.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구체가 핵심 소재다. 자, 엔캠. 역시나 제가 신성델타테크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에코프로머티 쉬어가는 과정 1월 달부터는 신성델타테크와 그리고 엔캠 전액 그죠?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려야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항상 호재가 나오기 이전에 급등해서 따라붙는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손실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산업군을 맞추는 게임이다. 자, 우리가 종목을 보게 되면 깊게 갈 수는 있어요. 예? 깊이 있게 매일매일 보다 보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게 되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저점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곧 그러면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는 누가 알 수 있다? 임원진의 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과거에도 똑같이 오늘 이따 보여드릴 텐데 고목 델타 화공의 매도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영상을 찍으면서 12월 28일 목요일 신성델타테크 41,000원의 매수 라운드 피겨 7만원 배터리 통에 대한 이슈 및 초전도체 관련 부분 테마 있을 예정입니다. 그쵸? 저점을 알 수 있죠. 왜? 어떤 산업군이 발전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테마 어떤 거든 끄집어 나오더라도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여기서 7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말씀드렸을까요? 결국 그겁니다. 과거에 LK99를 추종했던 소위 말하는 맞아요.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게 되면 일단 일정 부분 차익이 일어나죠. 이걸 우리가 매물대라는 표현을 해요. 자, 심리적으로 주식은 심리를 다루는 게임입니다. 저점에서 발견하고 한 번은 정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판을 따질 때 이때 어떤 게 나오죠? 권영환 교수와의 LK99 특허권이 나오죠. 논란. 그때 CCS가 하한가 칠 때 같이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피시포소스라는 새로운 물질을 끄집어내죠. 그럼 뭐죠? 예, 맞습니다. 새롭게 인식을 하는 거죠. 신물질이기 때문에. 아,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반복하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화일, 긴급 분석, 당일하락은 속임수입니다. 세력은 반드시 이렇게 매수, 내일 들어올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급락일을 예측합니다. 자, 잠깐 같이 보시죠. 여기서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주타치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주가에서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자, 제가 이 이때 급락이 5일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다. 자, 12월 이때죠. 28일 이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좀 찍었어요. 자,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지난 영상을 보여드린데 시연을 할 겁니다. 이 뜻을 해요. 자, 이때 시연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의 핵심 주가가 5배까지 끌어올 수 있는 종목까지 포함이 될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자, 이때도 황산납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 봅시다. 이때도 역시나 CCS의 하한가, 그쵸? 그러면서 이 부분이 피시포소스를 끄집어내온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봅시다. 접근, 그쵸?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3월 4일을 앞두기 전에 이 부분, 제가 또 한 번 더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그 다음엔, 예, 들고 가십시오. 다만, 얼마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왜? 지금 4만 원에 시작했는데 20만 원이나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을 겁니다라고 했죠. 이유는 뭡니까? 과거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찾았을 때도 방탄소년단 기억하십니까? 하이브. 그쵸?
하이브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DPC. 역시나 이 지분법 구조에 대한 부분은 자회사의 상장권을 두 번이나 등장시키면서 주가가 하락할 걸 대비를 해서 방어를 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임원의 매도를 등장시키더라. 항상 똑같은 이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1월 30일 날 다시 신성델타테크 7만 원. 요 부분에 한번 접근해 봅시다. CCS 상한가로 인한 매도입니다. 지분법 이익으로 인한 시나리오 중 임원진 매도와 동일합니다라고 보내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 한 번은 고점을 알면서 팔 수 있는 방법,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거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들 3월 4일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시겠지만 결국은 과거에 대한 과정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새로운 게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 다시 인식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무작정 올라갈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어떤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18만 원. 최종적으로 거래 정지 회피 자금 이슈로 과거 패턴과 동일합니다. 절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렸죠. 자, 러프하겠다 했을 때 18만 원입니다. 그쵸?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 가까워질수록 등폭만 반복할 뿐이었다. 과거에도 그랬다. 주가 상승이 여기서 화려하다고 했어요. 자, 이제 3월 4일에 황을 다룬 업체를 등장시킬 겁니다. 과거에 황산납 관련주도 이 LK99에 대한 진위 여부가 나왔을 때 거꾸로 이 업체가 지금 3배까지 급등이 일어났었죠.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 맞아요.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 끝나게 되면 LK99에서 황을 섞은 이 업체가 부각이 될 겁니다. 자, 요 부분 반드시 축제를 즐길 때 3월 4일 이때는 신성 델타를 변동성에만 거래를 해야 돼요. 그 타점도 제가 일러드릴 거고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주실래요?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황산납. 황산납. 어차피 과거의 황산납과 같이 한 군데입니다. 뭐 어떤 분이 뭐 대정화금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업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요 축제를 즐기는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참여하실 때요. 1인당 100원씩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불이웃을 돕기 위해서 3개월 분기마다 불이웃을 돕습니다. 인증을 할 거고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신성델타테크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이론, 즉 종목에 빠져들기보다 신성델타테크를 최저점에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 즉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자, 우리가 2차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나뉘죠. 결국 뭡니까? 제로 파월이 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시장 괜찮겠구나. 개별주들이 움직이겠구나. 산업은요. 여기서 2차전지 산업 중에 다른 양극재, 음극재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랑 엔캠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닥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시총 2조 돌파했다. 이런 거 실시간으로 빨리 올려드리고요. 이런 부분 또 어제 올려드렸고, 자, 공부하는 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했었고 15년 동안은 스타펀드맨상 받았고 1000억을 운용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룰을 이해하시고 항상 그들의 머리는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다루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뭐 신성델타테크 시초가 한번 매수해 봅시다. 다 단기 매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다뤘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에 그냥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오. 황산납. 자, 텔레그램랑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게요. 다만 맞아요. 참여 이후에 100원 100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기부금으로 사용할 거고 나중에 기부했던 부분은 전부 다 인증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니까 3월 4일에 있을 부분 피해 가시고 황을 다루는 업체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54세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항상 이제 주식을 찾을 때 급등주 내부 정보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항상 과거의 이론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뤄내고 임원진들의 매도와 구자천의 매수. 자, 구자천은 대표이사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임원진들의 매도는
4만 주 들고 있다가 2만 주 판 거와 그쵸? 1000주 매수한 구자천 대표와 자 대표이사는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맞아요. 주가가 올라야만 성과급을 지급해요. 당연히 이들은 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임원진들은 어떻죠? 예, 냉정하죠. 본인의 여러분들도 뭐 각 기업의 차장, 부장 될 수 있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 이거 고봉 신호구나 팔 수 있죠. 그 심리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요런 매도는 예, 맞아요. 이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화려합니다. 다만 가까워질수록 이 부분은 훼손 절차를 반복할 부분이에요. 과거에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요즘 여기서도 뭐죠? 담보대출의 연장을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겠습니다. 임원의 매도 하락, 그렇죠? 임원의 매도 하락. 그리고 나서 구자천의 매수. 자, 이 구자천 씨가 샀다는 걸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일러드린 것처럼 역시나 신성 일렉트로닉의 상장권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신성 일렉트로닉을 흡수합병하겠다. 이 뜻은 뭡니까? 과거 이때도 신성 이제 그 LK99에 대해 진위 여부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빠지죠.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가 상장권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정고점으로 위치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이 신성 일렉트로닉을 다시 등장시키면서 주가의 훼손을 이끌고 황을 다룬 업체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의 조정 이후에 이 신성 일렉트로닉의 상장권을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은 되지 말아라. 자, 한번 그리고 황을 다룬 업체 나머지 이 신성 일렉트로닉의 상장 이 세 번을 기다리게 되면 어차피 지금에 대한 3월 4일 전략을 잘 동원하게 되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방에서 다룰 텐데요. 자, 요 부분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다만 잔여물이 되지 말고 축제를 즐길 때 다른 학교로 가서 즐길 준비를 하자 이겁니다. 뻔히 드러나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론자도 아니고 부정론자도 아닙니다. 이런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이 황업체 한 군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3월 4일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이 업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볼 거니까요.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금융권 세미나를 다니고 있습니다. 50조 넘는 연기금의 이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의도 모임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래도 1세대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세미나 자료를 활용을 했었어요. 지금 2,567%짜리가 이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세 종목은 제가 이거 음명으로 해놨죠. 자, 26일, 28일, 3월 1일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머티, LS머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것도 35% 수익 났죠. 제주반도체 153%, 자 알테오젠 77% 이런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결국은 뭐냐면 저 PBR 관련주도 최근에 잠자는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렸죠. 자, 바로 이겁니다. 산업군을 알고 시장에 어떤 시장의 수급들이 움직이고 환경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하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음명을 이렇게 삭제했던 거는 이제 금융권에 제시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기관의 수급을 동반할 거고요. 여러분들 황을 다룬 업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이런 우량 종목들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자, 요 부분 제가 세 종목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 공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맞아요. 어디까지나 시장 산업 업종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이런 에브리봇 같이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로 손실 입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종목 하나만 움직이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신성델타테크도 역시나 산업군이 움직였다고 보셔야 돼요. 초전도체도 초전도체지만 이런 산업군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슈 이 부분이 시장의 산업군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식 타자들은 항상 이 부분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는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이벤트는 즐기고 가까워질수록 매도를 하고 그냥 즐겨보자. 이 등폭에 대한 부분을 과거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추종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런
주가 손실 부분, 그쵸? 이런 부분 안 겪으면서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황을 다루는 업체까지도 전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기부하시고요. 자, 100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100원을 통해서 각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복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일단 원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이쪽으로 황산납이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뭐 어떤 특징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 그런 분석 영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항상 답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찾고 이런 엔캠이라는 종목도 저점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축제를 즐기되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가 끝났을 때는 과거와 똑같은 이런 국가마다의 긍정과 부정 사실들을 이끌어냈었잖아요. 역시나 이 부분에도 그런 사건들을 계속 발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때는 나라의 의견을 등장시키지만 이때 등장시켰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초전도 뭐죠? 맞아요. 논문을 처리했다 아니다. 그쵸? 콜먼 박사의 너무 섣부르다. 중앙대학교에 논문을 게재했다. 그쵸?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아니다. 이때에 대한 의견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긍정과 부정의 이슈들을 끄집어내면서 주가를 3월 4일까지 끌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워싱턴에서 이제 김영탁 박사가 기조연설하죠. 우리나라 시간으론 3월 4일 월요일 10시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우리는 이들의 머리를 어떻게 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고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성 일렉트로닉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반드시 황산납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혹시나 여러분들 오타내지 마시고요. 잘못 보냈다. 또는 이 문자량이 너무 많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황산납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죠. 네. 산업을 맞춰야지 종목에 빠져들면 안 된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주탈자 안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짝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산업군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라이브 방송에 다른데 맛백을 한번 붙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